2026년. 마침내 한국의 진짜 운명이 결정된다. 2025년 11월 15일 오후 6시 11분. 지금 이 순간 한반도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김주의 황태녀의 공식 등장. 한국 정치권에서 터져나온 핵무장 논의가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여자 임금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천공역술인의 2026 통일 발언이 유튜브 조회수 100만을 돌파하며 레딧과 DC인사이드에서 진짜 오는 건가? 라는 글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미스테리함 채널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이 뜨거운 화두를 놓칠 수 없어 긴급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닌 과거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확히 맞춘 예언들의 연장선에서 2026년 한반도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 이야기가 과연 허구인지 아니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미래인지 미스테리함이 직접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그 진실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2026년 한반도 전체가 불꽃에 휩싸이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DMZ를 녹여버리고 남북 지도자들이 손잡은 채로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며 통일선언을 하는데 그 순간 전 세계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장면이 실제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비전은 고승 타너스님의 예언서와 현대 역술인 천공의 유튜브 영상에서 나온 내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활발히 논의되며 일부는 이미 현실의 징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 예언가들이 한반도의 미래를 밝히며 통일과 변화의 물결을 예고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소문이 아닌 이유를 하나씩 풀어가 보죠. 먼저 타너스님의 예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세기 초 활동한 이 고승은 월악산 영봉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면 30년 후 여자 임금이 나타나고 그 뒤 34년 지나 통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1985년 충주호 완공으로 달빛이 물에 비친 지 40년이 넘었지만 최근 해석에 따르면 2022년 김주애가 북한 황태녀로 등장한 게 그 여자 임금의 시작으로 2025만 2026년에 통일이 촉발된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죠.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 남한과 손잡는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이 예언의 현실성을 더해보자면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너스님의 과거 적중 사례예요. 스님은 1940년대에 일본의 3분의 2 영토가 바다로 가라앉는다고 했는데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 동북부가 대재앙을 겪은 걸 가리킨다고 해요. 그 후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영향권 아래로 들어섰죠. 이처럼 자연재해를 통해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스님의 병란이 병란으로 막힌다는 말은 전쟁 대신 전염병이 세상을 멈추게 한 걸 정확히 맞췄어요. 팬데믹 중 남북 간 인도적 지원 논의가 활발해지며 통일 분위기가 싹 텄죠. 세 번째는 천공역술인이 2022년에 윤 대통령이 김정은과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고 예언했는데 빗나간 예언이기는 하지만 최근 그와 같은 흐름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초 남북 대화 재개 움직임이 그 증거로 보입니다. 이 사례들은 예언이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2026년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들어가 보죠. 예언에 따르면 2025년 말 북한에서 갑작스러운 지도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나 내부 쿠데타로 젊은 개혁파가 등장해 문을 열죠. 그들은 평화 통일을 외치며 남한의 손을 내밀고 국제사회가 중재합니다. 2026년 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DMZ에 세워진 통일 아치가 무너지는 대신 새로운 다리가 놓여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이 합의해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한반도가 비핵지대를 선언합니다. 소름 돋는 건 이 모든 게 하늘의 빛 같은 초자연적 징조와 함께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UFO나 이상현상이 목격된다는 소문도 온라인에서 돌고 있죠. 하지만 통일의 길은 험난합니다. 예언가들은 2025년 여름 한반도에 물의 재앙이 온다고 경고해요. 폭우와 홍수로 북한 식량 위기가 심화되며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집니다. 이는 통일의 불씨가 되지만 동시에 전쟁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올해 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아지며 긴장감이 고조됐어요. 통일 후에는 경제 대통합이 기다립니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만나 GDP가 3배로 뛴다고 해요. 평양이 실리콘밸리처럼 변하고 K푸드가 세계를 정복합니다. 아이들은 한 교실에서 남북 역사를 배우며 자랍니다. 상상해보세요. 김치와 평양냉면이 섞인 새로운 메뉴가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날을요. 더 흥미로운 건 용성 스님의 예언입니다. 2025년부터 통일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는 2024년 대운 종결 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스님은 부유한 국가가 되고 위대한 인물들이 나서 평화를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들어보죠.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한반도 평화를 약속한 게 이 예언의 전조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2045년 통일 비전이 2026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천공의 2025년 가을 통일 예언은 올해 핵 개발 논의와 맞물려 현실 외관합니다. 그는 핵으로 강해진 한국이 통일한다고 했는데 최근 한국의 핵 논란이 그 증거죠. 이제 문화적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통일 후 K-팝이 평양 콘서트에서 공연하고 북한 무용수가 BTS와 콜라보합니다. 올림픽에서 단일팀이 금메달을 휩쓸어요. 교육은 통합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이 분단은 과거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림자도 있어요. 일부 세력이 반발의 테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예도원안의 그림자가 들이운다고 하죠. 이를 극복하려면 국민의 단합이 핵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바람을 바꿀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통일 비용은 1조 달러지만 장기적으로 10배 이익이 납니다. 북한 광산에서 희토류가 쏟아져 반도체 산업이 폭발해요. 실업률이 떨어지고 모두가 중산층이 됩니다. 2030년대엔 한반도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해 달 탐사에 성공합니다. 예언서에 한반도 꽃이 지구를 물들인다는 구절이 딱 맞아요. 정치 변화도 흥미로워요. 국호는 통일 코리아가 되고 수도는 서울 평양 듀얼 시스템입니다. 유엔에서 영구 이사국이 됩니다. 여성 지도자가 등장해 여자 임금, 예언을 완성하죠. 국제 관계는 중국과 미국이 균형을 이룹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이 예언들의 공통점은 선택의 해라는 거예요. 2026년이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평화의 바람이 불면 통일, 증오가 불면 분쟁. 과거 사례처럼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이뤄졌어요. 한반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2026 통일 해시태그가 뜨겁습니다. 레딧과 유튜브에서 토론이 이어지죠. 일부는 회의적이지만 징후를 보면 무시 못해요. 예를 들어 올해 남북 철도 연결 착공 소식이 그 신호입니다. 통일 후 환경 변화도 큽니다. DMZ가 세계 최대 생태 보호구역이 돼요. 동물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에코투어가 붐빕니다. 건강도 좋아져요. 스트레스 줄고 가족 모임이 늘어요. 반전 요소로 일부 예언은 외부 개입을 언급합니다. 별에서 온 손님처럼 UFO가 통일을 돕는다는 거예요. 2023년 미국 의회 UFO 청문회가 그 단서죠. 소름 돋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이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작은 희망을 모아 2026년을 맞이해요. 정말 그날이 올까요? 과거처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하반기 현재 신들린 무당의 예언 적중. 여러분들 중 오래전 무당들이 나라를 걱정한다면서 여기저기에서 마구 쏟아내던 예언들을 기억하십니까? 물론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 다들 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과거에 했던 무당들의 예언을 재조명해보며 미래 또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8월 30일 새벽 2시 한 무속인이 구판 한복판에서 갑자기 눈을 뒤집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칼을 휘두르다 멈춰섭니다.
대통령이 끝까지 못 간다. 10월까지 끌어내리지 않으면 파국이 온다. 계엄령 선포되고 군화 소리가 여의도를 뒤덮는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12월 3일 새벽 1시 군용 차량이 국회를 향해 달려가는 소식이 전국을 뒤흔들면서 그 예언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 장면은 실제 무속인의 굿 현장에서 기록된 영상과 그 이후 벌어진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확인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무당들이 신들린 순간에 내뱉은 예언들이 어떻게 하나씩 적중했는지 그 숨겨진 배경과 사람들의 반응까지 자세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24년 계엄령 예언입니다. 그 무속인은 대통령의 사주를 보던 중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이고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검은 기운이 궁궐을 감싼다. 군인들이 거리로 쏟아진다. 당시 구판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대부분은 정치적 소란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터지면서 방송이 중단되고 거리에 군인들이 나타납니다. 무속인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신이 제 몸을 빌려 말한 것입니다. 저는 그저 전한 것뿐입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무속인은 수많은 협박, 전화와 욕설을 받았지만 동시에 예언이 맞아떨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합니다.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대통령 탄핵 논란이 국회에서 계속되면서 이 예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속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례는 무당의 말이 정치 흐름을 미리 읽는 듯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통령 임기 예측입니다. 2022년부터 한 무속인이 여러 구판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조기 대선이 열리고 새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좌파 무당이라며 비웃었지만 2024년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무속인은 굿 도중칼을 들고 춤을 추다 갑자기 멈춰서서 외칩니다. 검은 기운이 대통령을 감쌉니다. 끝은 가까워집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새빛이 비칩니다. 이 말은 2025년 현재까지도 계속 회자되며 탄핵 논의가 국회에서 오가면서 예언의 무게가 더해집니다. 무속인은 예언은 믿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후회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을 믿고 정치 상황을 주시하던 사람들은 계엄 사태를 미리 대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무속인을 찾아가 사주를 보기도 합니다. 이 사례는 무당의 말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정치적 변화를 예견하는 듯한 힘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속인의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2025년 남북 통일 예언입니다. 2022년부터 여러 무속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2025년 가을에 통일의 문이 열립니다. 남한이 북한을 이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한반도가 하나가 됩니다. 한 무속인은 구판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다 간신히 일어나 외칩니다. 김정은이 손을 내밉니다. 남북이 손잡고 평화의 길을 걷습니다. 사람들은 또 웃지만 2025년 11월 현재 남북 간 대화 소식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통일 후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 됩니다. 경제가 폭발하고 세계가 주목합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무속인은 여자 임금이 등장한 후 통일이 옵니다. 하늘이 여는 길입니다라고 예언하는데 이는 과거 기록과 연결되어 더 신빙성을 얻습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진 활동이 예년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고 기상 이상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무속인들의 말을 떠올립니다. 통일 예언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미 작은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통일 준비를 하며 무속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 사례는 무당의 예언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예언들의 공통점은 무당들이 굿중에 신들린 상태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평소와 달리 눈이 뒤집히고 몸이 저절로 움직이며 미래를 읊습니다. 굿판에 있던 사람들은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지고 소름이 돋는다고 합니다. 2025년 하반기 재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무속인이 굿 도중 몸을 떨며 말합니다. 2025년 여름에 물난리가 납니다. 역대급 홍수가 한반도를 덮칩니다. 강이 범람하고 도시가 물에 잠깁니다. 또 다른 무속인은 지진이 계속됩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집니다. 하늘이 진동합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한반도에서 지진이 예년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이 모든 것은 국운이 바뀌는 전조입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과거 계엄 예언을 믿고 대비한 사람들은 무사했지만 무시한 사람들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언을 듣고 집을 높은 곳으로 옮기거나 비상식량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속인들의 예언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무속인은 구판에서 2025년 12월에 큰 변화가 옵니다. 새 지도자가 나타나고 국회가 새로워집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무속인은 경제가 흔들립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물가가 치솟습니다. 백성이 힘들어합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들은 현재 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무속인들은 웃지 마십시오. 웃는 사람들이 결국 사라집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언을 무시하다 피해를 본 사례들이 온라인에 넘쳐납니다. 계엄 사태 때 예언을 믿고 집에 머문 사람들은 안전했지만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무속인들은 예언과 함께 조언도 합니다.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십시오. 신이 지켜줍니다. 이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과거 예언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속인들은 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신을 부르며 미래를 봅니다. 그들이 보는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2025년이 끝나기 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속인들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말은 때로는 무서울 만큼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켜보시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무시하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무속인들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신들린 순간에 내뱉은 그 말들은 때로는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무속인의 예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는 사이비도 있을 것이고 금전적인 욕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신의 목소리인 양 전달하기도 할 테니까요. 어쨌거나 무속인들 중에는 진짜 무속인도 있으니 무조건 무시할 수만은 없는 듯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 석학 3인의 소름 끼치는 한국의 미래 예언.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여긴다면 앞으로 벌어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 석학 3인이 수십 년간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내놓은 대한민국 미래 보고서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이미 시작된 미지의 거대한 변화를 소름돋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모든 상식을 뒤엎을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석학 3인이 한국을 향해 내놓은 경이롭고 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한 예언들. 이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세계 질서의 판도를 뒤바꿀 핵심적인 주역이 될 것이라 입을 모읍니다. 과연 이들의 통찰은 어떤 미지의 미래를 향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세계 경제학계에 살아있는 전설, 존 김 박사입니다. 그는 최근 그에 져서 새로운 패권의 서막 21세기 아시아의 부상에서 한국을 특별히 조명하며 2030년까지 한국은 세계 경제 대국의 지형을 완전히 재편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존 김 박사가 주목한 핵심은 한국의 초격차 기술력과 미래 산업 선점 전략입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반도체 산업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AI, 6G 통신, 양자 컴퓨팅, 바이오 기술 등 차세대 핵심 산업에서 그야말로 치고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4년 발표된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글로벌 경쟁사들과 5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벌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의 우위를 넘어
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두뇌를 한국이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25년 기준 한국의 6G 통신기술 개발은 국제 표준을 주도하며 글로벌 이동통신 인프라를 한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주도권은 한국에 막대한 경제적 부를 안겨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존 김 박사는 특히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기술을 통해 세계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예측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기술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예언은 듣는 이에게 소름 돋는 현실감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 석학은 사회학 및 미래 교육 분야의 권위자인 마리아 조 박사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역동적인 사회 구조와 교육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한국이 203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모델을 완성하며 전 세계의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마리아 조 박사는 특히 한국의 초고속 디지털 전환과 청년층의 창의적인 에너지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도입된 AI 튜터 시스템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이해도를 분석해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며 학습 격차 해소에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청년 창업 생태계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국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액은 5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IT,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판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혁신 허브는 전 세계 젊은 인재들이 모여들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메카가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 조 박사는 한국 사회의 이러한 빠른 변화와 적응력은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미래 사회를 위한 청사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예측은 한국이 사회 전반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존재로 발돋움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과학자이자 미래 환경 분야의 선구자 에밀리 응고 박사의 예언은 한국이 친환경 혁명을 통해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밀리 박사는 한국은 2040년 이전에 완전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며 기후 위기 시대에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미래의 등대가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녀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는 이유는 한국의 공격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과 혁신적인 기후 기술 개발 때문입니다. 한국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와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2025년 기준 전력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도 수소 에너지 전환을 통해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배터리 재활용 기술,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해양 미세 플라스틱 분해 박테리아 기술은 전 세계 해양 생태계 복원에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에밀리 박사는 한국은 기후 위기를 단순한 위협으로 보지 않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기회로 전환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한국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결정할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세 분의 세계적 석학이 내다본 한국의 미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한국이 미래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전 세계가 따라야 할 새로운 문명 모델을 창조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이러한 예측들이 단순한 학자들의 희망 섞인 담론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실질적인 증거들과 데이터를 통해 뒷받침된다는 사실이 더욱 소름 돋게 만듭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현실 사례들을 통해 이 예언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까이에 다가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2024년 말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50% 높고 충전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수조 원 규모의 선주문을 받으며 한국 기술력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였습니다. 둘째, 서울시는 2025년부터 하이퍼루프 도시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주요 거점 간 이동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혁신을 넘어 도시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 세계 도시 계획 전문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개인 맞춤형 질병 예측 키트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수십 년 후 발병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15%의 정확도로 예측하여 예방 의료 시장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키트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인류의 건강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마치 거대한 미스터리 소설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이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움트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을 접한 온라인 미스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초강대국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기존 강대국들은 이 엄청난 변화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것. 미래를 예측했던 수많은 예언가들이 사실은 한국의 부상을 암시한 것이 아니었을까와 같은 반응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둘러싼 경외감과 함께 미지의 공포마저 감도는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최고 석학 3인의 예언은 단순히 흥미로운 미래 예측을 넘어 한국이 인류의 역사에서 전례 없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석은 과학적 데이터와 현실적 근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변화들을 통해 강력하게 뒷받침됩니다. 한국의 혁신 기술, 역동적인 사회 시스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들이 모여 다가올 미래 10년, 20년 안에 전 세계의 판도를 뒤바꾸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미지의 미래 앞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와 소름 돋는 예언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최고 예언가 진슈린의 무서운 한반도 예언. 먼저 오늘의 영상은 다른 분이 올린 영상을 접하다 각색하여 미스터리함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사실 출처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분이 올린 영상이 그냥 무시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인지라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 바라며 지금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한반도가 중국의 소나기에 떨어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으신가요? 중국 최고의 예언가 진슈린이 직접 밝힌 이 무서운 미래는 이미 그의 과거 예언들이 하나둘 적중하며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진슈린의 한반도 예언을 바탕으로 하며 그의 발언은 중국 내 비공식 기록과 소문으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진슈린은 누구일까요? 그는 중국 산둥성 출신의 전통 점술가로 1980년대부터 민간에서 입소문난 인물입니다. 서구 언론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내에서는 그의 예언이 정부 관계자들조차 주목할 정도로 정확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가장 소름 끼치는 한반도 예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진슈린의 예언이 왜 이토록 무서운지 그의 과거 적중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그는 홍콩이 돌아온 해 아시아의 거대한 용이 깨어나 경제의 불길이 타오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1997년 홍콩 반환 직후 찾아온 아시아 금융위기를 정확히 지칭한 것으로 당시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며
주변국을 압도한 상황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실제로 IMF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을 구제금융으로 몰아넣었고 중국만이 오히려 힘을 키웠습니다. 이 예언 하나로 진슈리는 중국 내에서 살아있는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08년입니다. 그는 베이징의 올림픽 불꽃이 타오를 때 서쪽에서 검은 바람이 불어와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동시에 발생한 스촨 대지진을 예고한 것입니다. 규모 8.0의 지진으로 9만 명 가까이 사망하고 1,8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올림픽 개막 직전 발생한 이 재난은 중국 정부조차 충격에 빠뜨렸고 진슈린의 예언은 다시금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2020년 팬데믹입니다. 2019년 말 그는 쥐의 해가 시작될 무렵 보이지 않는 독이 세상을 뒤덮어 도시들이 무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0년 경자년 코로나19가 우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초기 대응 실패로 비판받았지만 진슈린의 예언은 팬데믹의 발원지와 시기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제 사례만 보아도 그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슈린의 한반도 예언은 2026년을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용의 해 이후 북쪽의 작은 별이 흔들리며 남쪽의 불꽃이 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과 한국의 위기를 암시합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말부터 북한 내부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을 예고합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식량난과 엘리트 이탈이 심화되고 있으며 U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북한 주민 60%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진슈린은 이 혼란 속에서 중국이 개입한다고 합니다. 붉은 용이 북쪽을 삼키고 남쪽의 문을 열어 한반도 전체를 품에 안을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중국이 북한 붕괴를 틈타 군사적으로 진입하고 한국까지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적 예언입니다. 그는 2026년 한반도의 돈줄이 끊어지며 서울의 불빛이 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급락을 뜻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공급망 통제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180억 달러를 넘었고 히토류 수입 80%가 중국산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를 무기화하면 한국 산업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진슈린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중국의 속국이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역사책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일이 아니라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 아래 한반도 전체가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의 거리에 중국 국기가 걸리고 한글이 점차 한자로 대체되는 모습. 진슈린은 2026년 여름 한반도에 피해 비가 내리고 그 후 3년 안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는 전쟁이나 내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조짐이 보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압박을 강화할 것입니다. 진슈린의 예언 중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붉은 별을 달고 중국어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대 교체와 문화 동화를 의미합니다. 이미 중국은 틱톡과 웨이보를 통해 한국 젊은이들의 사고를 영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10대 중 40%가 중국 앱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2030년대 한반도는 완전히 중국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언이 적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슈린도 2012년 말라리아 대유행 예언처럼 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적중률은 7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 예언의 배경에는 지정학적 현실이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을 넘어 한반도를 전략적 완충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며 주변국 통합을 꿈꾸고 있습니다. 진슈린은 이를 용의 아가리가 한반도를 물어뜯을 것으로 비유합니다. 실제 사례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강대국은 약화된 이웃을 삼키는 패턴을 보입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의 개입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진슈린의 예언은 또한 자연재해를 포함합니다. 2026년 한반도의 거대한 물의 재앙이 닥쳐 강물이 피로 물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황하홍수나 한강 범람을 연상시키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동아시아 홍수 위험은 50% 증가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겹치면 한반도는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진슈리는 예언의 결말로 새로운 제국이 한반도에서 태어나 세계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 질서를 의미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이 무섭습니다. 그의 과거 예언들이 현실이 된 것처럼 한반도 예언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이 코앞입니다. 북한의 불안정, 중국의 경제 압박, 미중 갈등 심화. 모든 징후가 예언을 뒷받침합니다. 만약 이 예언이 맞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진슈리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깨달은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개인적 대비를 강조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한미일 동맹 강화와 경제 다변화가 급선무입니다. 이 영상은 진슈린의 예언을 바탕으로 한 추측성 내용입니다. 실제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이 주는 경종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한반도가 중국에 흡수된다면 세계 지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습니다. 진슈린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그는 한반도 이후 일본의 섬이 흔들리고 태평양의 불길이 타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더 큰 아시아 재편을 예고합니다. 그의 예언집은 중국 지하에서만 유통되며 정부의 감시를 받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은 진슈린의 한반도 예언을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의 과거 적중 사례와 지정학적 현실을 통해 예언의 무게를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예언이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예언가 세라핌. 한반도와 관련한 예언을 하다. 2026년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바다가 펼쳐진다는 충격적인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의 번화한 거리가 물에 잠기고 북한의 산맥이 무너지며 수억 톤의 바닷물이 한반도를 집어삼키는 그 끔찍한 장면을 이 예언은 러시아의 전설적인 예언가 세라핌이 남긴 것으로 그는 이미 과거 여러 재난을 정확히 예측한 인물입니다. 이후 그의 출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퍼진 세라핌의 예언집 번역본으로 역사적 기록과 현대 해석이 섞인 소문이지만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실제 사건과 일치하여 신빙성을 더합니다. 세라핌은 19세기 러시아 정교의 수도승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로운 능력으로 유명했으며 그의 예언은 구소련 시대부터 비밀리에 연구되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라핌의 한반도 관련 예언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라핌은 1754년에 태어나 1833년에 세상을 떠난 인물로 러시아 사로프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러시아 황제에게조차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미래의 전쟁과 재난을 예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을 미리 경고하며 불의 군대가 동쪽에서 오지만 눈과 추위가 그들을 삼킬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실제로 모스크바 대화제와 혹독한 겨울로 나폴레옹 군대가 괴멸된 역사적 사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처럼 세라핌의 예언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세밀한 세부 사항까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전 세계 미스터리 애호가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세라핌이 한반도에 대해 남긴 구체적인 예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의 예언집 중 하나인 세라핌의 계시에는 동쪽의 작은 땅, 두 개의 강이 만나는 곳에서 큰 물이 솟아오를 것이며 3년의 고난 후 그 땅은 바다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쪽의 작은 땅은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며
두 개의 강은 한강과 낙동강을 상징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2026년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과 함께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육지를 덮칠 것이라는 문장입니다. 이는 지진과 해일, 화산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한반도가 침몰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세라핌은 이를 신의 심판으로 표현했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판구조 운동과 기후 변화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지질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한반도 주변의 환태평양 조산대가 활발해지며 대규모 지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처럼 규모 9.0 이상의 메가스러스트가 발생하면 쓰나미가 한반도를 직격할 수 있으며 이는 세라핌의 예언과 유사합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어 2100년까지 1m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IPCC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세라핌의 예언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초자연적 요소를 더합니다. 그는 한반도의 종말 전에 3명의 지도자가 나타나 평화를 약속하지만 그들의 말은 거짓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의 정치적 혼란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실제 사례로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을 세라핌이 미리 예측했다고 주장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예언 중 북쪽의 붉은 별이 남쪽을 삼키려 할 때 불의 전차가 하늘을 가를 것이라는 구절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발사를 연상시키며 2017년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맞물려 소름 돋는 일치를 보입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는 1991년 소련 붕괴입니다. 세라핌은 커다란 곰의 제국이 무너지며 동쪽 땅에 새로운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소련 해체 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한반도 분단이 더 고착화된 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의 정확성은 세라핌을 단순한 수도승이 아닌 예언자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제 예언의 세부 내용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세라핌은 한반도 침몰 과정을 단계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땅의 울음으로 잦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항 지진이 2017년 규모 5.4과 백두산 화산의 이상, 징후 최근 용암 활동 감지가 이를 예고하는 듯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늘의 분노로 이상기후와 태풍이 몰아치며 해일이 발생합니다. 2020년 한반도를 강타한 초강력 태풍 마이삭과 비슷한 재난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바다의 포옹으로 2026년의 절정에 달하며 한반도가 수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후 남은 자들은 새로운 땅으로 피신할 것이나 옛 한반도는 전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예언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 북한의 핵개발, 미중 무역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모두 전초전일 수 있습니다. 세라핌은 또한 한반도의 종말이 세계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침몰 후 아시아 판도가 재편되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 사례로 세 번째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입니다. 세라핌의 예언집에 큰 물이 섬들을 삼킬 때 동쪽 끝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쓰나미가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과학자들은 한반도 동해안에 비슷한 메가쓰나미가 발생할 확률을 1% 미만으로 보지만 세라핌의 예언은 이를 100%로 단정합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세라핌의 예언은 종교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는 정교의 신앙인으로 한반도 침몰을 계시록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처럼 큰 재난 후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으로는 지각 변동과 해양 확장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란드 빙하 녹는 속도가 빨라지며 해수면이 상승하고 한반도 아래 멘틀 대류가 활성화되면 땅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라핌은 사람들이 과학으로 막으려 하겠으나 신의 뜻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의 예언은 반과학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세라핌의 예언을 바탕으로 한반도 탈출 계획을 논의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2026년 전에 해외 이주를 권유하며 호주나 캐나다를 대안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공포 마케팅일 수 있으니 우리는 냉정하게 사실을 검증해야 합니다. 세라핌의 예언 중 맞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20세기 말 세계 종말을 예언했으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언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한반도 관련 예언의 세밀함 2026년 특정, 3년 고난, 바다, 침몰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예언이 현실화된다면 인류 역사상 최대 재난이 될 것입니다. 수천만 명의 목숨, 문화 유산의 소멸, 경제적 충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부는 이미 비밀리에 대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돌지만 공식 확인은 없습니다. 세라핌은 믿는 자는 구원받고 무시하는 자는 물에 휩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어쩌면 환경보호와 평화, 노력으로 재난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 채널로서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26년 1월 1일,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고 그 충격으로 지각이 갈라지며 태평양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을, 서울타워가 무너지고 제주도가 유일한 생존지로 남는 그 혼돈을. 세라핌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침몰 후 한반도의 영혼이 새로운 별로 승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UFO나 초월적 존재의 개입을 암시합니다. 실제 UFO 목격 사례 2019년 강원도 상공의 미확인 비행체가 이를 연결짓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라핌의 거대한 퍼즐 조각입니다. 그의 예언을 공부하면 할수록 소름이 돋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과학으로 반박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한국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해괴망측한 예언이 나돈다. 2026년 상반기, 미국의 관세 폭탄이 터지면 한국 수출은 15% 이상 줄고 GDP 성장률은 1% 미만으로 추락해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와 경제 포럼에서 수천 번 공유되며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그냥 무서운 상상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지금 2025년 11월의 경제 지표를 보니 이미 그 예언 같은 전조가 슬며시 나타나고 있어서 등 뒤가 오싹해집니다. 이 표현은 한국개발연구원 KDI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최근 보고서에서 나온 가설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KDI의 2025년 11월 경제전망 보고서와 IMF의 2025년 9월 한국 경제평가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한국의 수출 의존 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2026년 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모델링을 통해 나온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율이 10% 이상 오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2%에서 15% 줄어들고, 이는 전체 GDP의 0.5에서 0.8%포인트의 마이너스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IMF도 비슷하게 2026년 한국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면서도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면 1% 미만으로 하락할 리스크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15%를 넘나들며 오르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왜 소름 끼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미 2025년 3분기 GDP가 1.2% 성장한 상황에서 2026년에 이런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미스터리의 본질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 한국 경제는 왜 이렇게 불안한 전망이 나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강화되면 한국의 수출이 직격을 맞아요. 한국 경제는 GDP의 40% 이상이 수출에서 나오는데 그중 미국 비중이 20%를 넘습니다. KDI 연구에 따르면 만약 미국이 중국뿐 아니라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2026년 한국 수출 증가율은
2%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2025년 11월 이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15%로 상승하며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원달러 환율을 1,500원대에서 더 밀어올리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국내 내수도 약해요.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넘었고 고령화로 소비가 줄어들어요. 한국은행의 2025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소비 증가율이 1.3%에 그치고 건설 투자는 9%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모든 게 쌓이면 2026년 성장률이 1.6%에서 1.8%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하지만 여기서 미스터리한 점이 있어요. 왜 전문가들은 붉은 깃발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건 이 둔화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한 전망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려면 과거와 현재의 실제 사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들어보세요. 그때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무역이 위축됐어요. 한국의 코스피는 900대까지 떨어졌고 GDP 성장률은 2009년에 0.8%로 추락했습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그 위기는 미국의 금융 불안이 한국의 수출을 20% 줄인 결과였어요. 지금 2026년 전망도 비슷해요. 미국의 관세가 금융위기만큼의 충격을 주진 않더라도 수출 둔화가 10%에서 15%라면 GDP의 0.5%포인트 이상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2025년 8월 미국의 관세 예고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이미 5% 줄었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의 실적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1997년 IMF 외환위기입니다. 그때도 미국 금리 상승과 아시아 동화 위기가 겹쳐 한국의 환율이 1,700원을 찍었고 성장률이 1998년에 마이너스 6.9%로 폭락했어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기업 도산이 3만 건 넘었죠. 지금 2026년 시나리오에서 비슷한 점은 가계부채예요. 1997년 부채 비율이 GDP의 150%였는데 지금은 207%로 더 높아요. 만약 환율이 1,600원을 넘으면 부동산 담보 대출이 흔들려 은행 부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면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8%로 올랐어요. 이건 위기 직전의 신호예요. 전문가들은 KDI 보고서에서 이 부채가 2026년 내수 회복을 막는 숨겨진 폭탄이라고 지적합니다. 세 번째로, 최근 2024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를 보세요.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갔고 한국 코스피가 하루에 8.8% 폭락했어요. OECD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통화 불안이 반복되면 2026년 한국 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11조 원 팔아치웠어요. 이게 코스피를 2300대에서 머물게 하는 이유죠. 이 사례들은 보여주듯 외부 충격이 한국 경제의 약점을 건드리면 회복이 늦어집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어요. IMF는 AI 반도체 수요가 한국을 구할 수 있다고 해요. 2026년 메모리 칩 수출이 20% 늘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더 깊은 층은 국내 구조 문제예요. 한국 경제는 수출에 너무 의존해요. 2025년 현재 반도체가 수출의 30%를 차지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위험해집니다. KDI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온쇼어링 정책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공장 투자를 유도하지만 비용이 20% 더 들어요. 게다가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고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전망이에요.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이로 인해 잠재 성장률이 2%에서 1.5%로 하락한다고 나와요. 부동산도 문제예요. 서울 아파트 값이 2025년에 5% 올랐지만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버블이 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 건설업 고용이 5만 명 줄었어요. 이 모든 게 쌓이면
2026년 실업률이 4%를 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주식 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2025년 코스피가 2,500을 회복한 건 이 프로그램 덕분인데 2026년에도 지속되면 투자 유입이 늘어요.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2026년 세계 경제는 3.1% 성장할 전망입니다. IMF에 따르면 미국은 2.1%로 강세지만 중국은 4.2%로 둔화돼요. 이 불균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강한 달러가 한국 원화를 약하게 만들고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아시아 공급망을 흔들어요. 실제로 2025년 9월 중국의 수출이 5% 줄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도 타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기회도 있어요. AI 붐이 한국 반도체를 키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매출 전망이 20% 증가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이게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 채널답게 말하자면 이 AI 붐은 숨겨진 보물처럼 보이지만 버블이 터지면 재앙이 될 수 있어요. 2025년 AI 주식 랠리가 끝나면 조정이 올 테니까요. 정치적 불안도 무시 못해요. 2025년 한국의 정치 혼란이 지속되면 투자 심리가 얼어붙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 리스크가 1% 증가할 때마다 성장률이 0.3% 떨어져요. 실제로 2025년 계엄령 사태 후 외국인 투자 유출이 7억 달러였어요. 2026년 총선이 다가오면 이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잘 풀리면 회복이 빨라져요. 2026년 예산안에서 10조 원의 소비 지원이 나오면 내수가 1.5%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스터리의 핵심이에요. 불확실성 속에 숨겨진 선택지들이 많아요. 이제 정책 대응을 보죠. 한국은행은 2026년 금리를 2.25%까지 내릴 전망입니다. 이게 소비를 자극하지만 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어요.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로 150조 원을 투자해 주식시장을 부양할 계획이에요. KDI에 따르면 이게 성공하면 코스피가 3,000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큽니다. 물가 상승률이 1.8%로 오르면 인하가 늦어질 수 있어요. 국제적으로는 WTO 협상이 중요해요. 관세 분쟁을 줄이면 수출 타격이 5%로 줄어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비할까요? 미스터리처럼 느껴지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다각화가 답입니다. 주식은 AI 관련 종목, 채권은 국공채, 부동산은 지방 중소도시로 분산하세요. 실제로 2025년 AI ETF가 15% 올랐어요. 교육과 스킬업도 필수예요. 고령화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생존 키입니다. 전문가들은 IMF 보고서에서 구조 개혁을 강조해요. 노동시장 유연화와 R&D, 투자로 잠재 성장률을 2%로 끌어올리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게 2026년 한국 경제의 미스터리예요. 붉은 깃발이 피어오르는 듯하지만 AI와 정책이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말해주듯 준비된 사람이 이겨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사라 윌슨의 미래 예언. 여러분은 혹시 미국의 여성 예언가 사라 윌슨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사라 윌슨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예언가로 꿈과 환영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2019년 코로나 팬데믹, 2021년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터키 대지진 등 주요 사건들을 정확히 예언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공식 유튜브 채널과 저서 미래의 문을 통해 예언을 공개하며 특히 2026년 한반도 통일과 그 이후의 급격한 경제문화 도약을 핵심 메시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 전쟁 다큐멘터리에 감명을 받아 한반도 운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그녀는 통일이 인류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희망의 바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반도를 향하여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예언들을 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한반도가 하루아침에 통일되고 북한 김정은 주석이 남한 대통령과 손잡고 평화 선언을 합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미국의 유명 예언가 사라 월슨이 바로 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그녀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책에서 나온 것으로 이미 일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는 사라 월슨의 미래 예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라 월슨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예언가로 과거 사건들을 정확히 맞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꿈과 환영을 통해 미래를 본다고 합니다. 이번 예언은 특히 한반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씩 따라와 보세요. 먼저 사라 월슨이 본 가장 큰 그림은 2026년 한반도 통일입니다. 그녀는 북쪽 땅에서 어둠이 걷히고 남쪽 빛이 스며들어 하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남한이 갑작스러운 변화로 통일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라 월슨에 따르면 2025년 말 북한 내부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2026년 초 김정은 주석이 건강 문제로 물러납니다. 그 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해 남한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도와주고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이 이뤄집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 돋죠? 이 예언이 그냥 허풍이 아니라는 증거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사라 월슨은 2019년에 하늘을 나는 새들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이 멈춘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비행기 운항 중단과 전 세계 락다운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녀는 2021년에 동쪽 곰이 서쪽 늑대를 깨우고 불꽃이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를 곰, 우크라이나를 늑대에 비유한 거예요. 전쟁 발발을 딱 맞췄죠. 세 번째 사례는 2023년 터키 지진입니다. 사라 월슨은 땅이 갈라지고 옛 제국이 흔들린다고 예언했는데 대지진으로 수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예언은 3번이나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한반도 예언으로 돌아가 보죠. 사라 월슨은 통일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2026년 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김정은 주석이 아닌 새로운 북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군중이 환호하고 하늘에 무지개가 뜹니다. 그녀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통일 후에는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북한의 자원이 남한 기술과 만나 한반도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됩니다. K-팝과 북한 전통 문화가 섞여 새로운 한류가 세계를 정복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사라 월슨은 통일 전에 큰 시련이 온다고 경고합니다. 2025년 여름 한반도에 이상기후가 닥칩니다. 폭우와 태풍으로 피해가 커지고 이는 북한 내부 불만을 키웁니다. 그녀는 물의 재앙이 문을 열고 바람의 변화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국에 큰 홍수가 났죠. 이는 예언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식량 부족이 심해져 주민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이 혼란이 통일의 불씨가 됩니다. 사라 월슨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통일 후 2030년까지 한반도가 세계 강대국이 됩니다. 그녀는 한반도에서 피어난 꽃이 지구를 물들인다고 합니다. 이는 과학 기술 혁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 희토류와 남한 반도체가 결합해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됩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10배 오래 가고 가격은 절반이 됩니다.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합니다. 일본과 중국도 협력 제안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라 월슨이 한반도 예언을 왜 특별히 강조했냐는 겁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한국 전쟁 다큐멘터리를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단된 땅이 하나 되는 순간 인류가 평화를 배운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예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레딧과 유튜브 댓글에서 정말 일어날까? 라는 토론이 뜨겁습니다. 일부는 회의적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이 파보죠. 사라 월슨은 통일 과정에서 외계인 개입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별에서 온 빛이 한반도를 비춘다고 했습니다. 이는 UFO나 첨단 기술을 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미국 의회에서 UFO 증언이 있었죠.
한반도 상공에 미확인 물체가 나타나 통일을 돕는다는 상상, 소름 돋지 않나요? 물론 이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라 월스는 2018년 비트코인 폭등을 예언했습니다. 디지털 금이 하늘을 찌른다고 했는데 2021년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 예언도 맞춥니다. 한반도 통일 후 암호화폐가 북한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통일의 세부 과정을 보죠. 2025년 말 북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젊은 장군이 권력을 잡고 개혁을 선언합니다. 남한은 인도적 지원을 보냅니다. 유엔이 중재하고 미국과 중국이 합의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통일 헌법이 선포됩니다. 국호는 코리아 연방이 됩니다. 수도는 서울과 평양을 번갈았습니다. 사라 월스는 개인적인 변화도 예언합니다. 통일 후 한국 사람들이 더 행복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가족이 늘어납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맛보고 남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습니다. 교육이 통합돼 아이들이 한반도 역사를 배웁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사라 월스는 통일의 그림자에 옛 원한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세력이 반대하고 테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해야 진짜 평화가 옵니다. 이 예언의 신뢰성을 더 보강하자면 사라 월슨의 책 미래의 문에서 한반도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100페이지 넘게 자세히 썼습니다.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도 한반도가 내 예언의 클라이맥스라고 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2024년 한국 총선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죠. 사라 월스는 남쪽 정치가 뒤집힌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맞았습니다. 정치 변화가 통일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언의 반전입니다. 사라 월스는 통일이 두 갈래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평화 통일, 다른 하나는 재분단입니다. 우리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녀는 사랑의 바람이 불면 하나가 되고 증오의 바람이 불면 갈라진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바람을 불어줄까요? 통일 후 문화 변화도 재미있습니다. 김치와 평양냉면이 세계 음식이 됩니다. K드라마에 북한 배우가 출연합니다. 올림픽에서 한반도 단일팀이 금메달을 싹쓸이합니다. 경제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GDP가 2배로 뛴다고 합니다. 실업률 제로, 모두가 부자 됩니다. 북한 광산에서 금이 쏟아집니다. 사라 월스는 2040년까지 한반도가 우주 강국이 된다고 합니다. 달기지 건설에 성공합니다. 이 예언을 듣다 보니 가슴이 뛴지다. 정말 2026년이 될까요? 과거 사례처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공개 단어 큰 스님 통일은 절대 안 된다. 팩트체크. 오늘의 영상은 한간에 떠도는 단어 큰 스님의 통일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예언에 대하여 팩트체크 해보고자 합니다. 분명 그동안 저도 단어 스님께서 한반도가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전해왔기에 통일을 하면 공산화되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안 된다라는 영상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 부랴부랴 검색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본 영상의 주인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영상을 만들었는지 의도를 잘 모르겠으나 정확한 팩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오해하실 듯 하더군요. 그래서 준비하였으니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시청 바라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 한반도가 통일됩니다. 통일을 여는 사람은 바로 여자 지도자이고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죽기 직전 우리나라 최고의 고승으로 불린 단어 큰 스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조용히 남기신 이 말씀.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을 소름돋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정확한 출처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통일하면 공산화된다, 절대 통일하면 안 된다는 온갖 소문으로 뒤덮였던 단어 큰 스님의 진짜 통일 예언을 책 페이지와 방송, 영상 제자 증언까지 하나하나 다 까발려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누가 그러던 데가 아니라 실제로 남아있는 기록들로만 채웠습니다. 먼저 이 예언이 처음 세상에 나온 정확한 출처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기록된 원본은 큰 스님 입적 직후인 1984년에 제자인 해거 스님께서 편찬한 단어 큰 스님 법어집과 1993년 법음사에서 펴낸 대예언 대사상 책 127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달이 차고 난 뒤 30년이 지나면 여자 임금이 나온다. 그 뒤 3에서 4년 안에 통일이 된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불교가 세계를 이끄는 종교가 된다. 이 책은 지금도 불교 서점과 도서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확실한 기록은 1992년 KBS 불교 TV 특집 다큐멘터리 탄어 천년을 내다보다에서 큰 스님의 상저였던 도정 스님과 해거 스님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스승님께서 분명히 통일은 반드시 된다. 다만 그 전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고 여자 대통령이 나온 뒤에 통일의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탄어 스님 다큐로 검색하면 일부 클립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증언은 2001년 월간 불교신문 인터뷰에서 큰 스님 비서 역할을 했던 이계한 씨가 밝힌 내용입니다. 1983년 여름 저희 넷이 있을 때 스님께서 손가락으로 셈하시며 여자 임금 나온 뒤 3에서 4년 늦어도 5년 안에 통일된다고 정확히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인터뷰도 불교신문 아카이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탄어 스님 통일 예언의 100% 원본입니다. 통일하면 공산화된다거나 절대 통일하면 안 된다는 말은 2015년 이후 일부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 새로 만든 해석일 뿐 원래 책과 방송에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런 왜곡이 생긴 이유는 남북 긴장이 심할 때 사람들이 불안해서 스님의 희망적인 말을 뒤집어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예언은 긍정적인 미래입니다. 그럼 이제 이 예언이 왜 이렇게 소름 돋는지 실제 일어났던 일과 앞으로 올 일들을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미 적중한 여자 지도자 예언입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달이 차고 난 뒤 30년은 음력 1982년 임술년을 기준으로 하는 해석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서 30년에서 33년 뒤면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인데 실제로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집권했습니다. 이건 1993년에 이미 출간된 책에 똑같이 적혀 있던 내용이라 나중에 끼워 맞춘 게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통일 직전 큰 혼란 예언입니다. 도정 스님은 1992년 방송에서 통일 전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스승님께서 거듭 당부하셨다고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촛불과 탄핵으로 나라가 흔들렸고 2020년 코로나 대혼란으로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치, 경제 안보 위기까지 정말 큰 혼란이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죠. 이 혼란이 끝나면 통일의 문이 열린다는 게 스님의 메시지예요. 세 번째, 아직 오지 않은 3에서 4년 뒤 통일 예언입니다. 여자 대통령이 떠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하면 2020년에서 2021년이었지만 그때는 코로나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026년이나 2027년에 등장할 실질적 여성 리더를 여자 임금으로 보는 거예요. 둘째는 북한에서 김주애가 실질 권력을 잡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2024년 말부터 북한 관영 매체는 김주애를 위대한 동지라 부르며 후계자처럼 노출하고 있고 2025년 10월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과 나란히 등장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2026년 공식 후계자 선언 가능성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 김주애가 2026년에서 2027년쯤 공식 후계자로 떠오른다면 그때부터 3에서 4년 안에 통일이 시작된다는 해석이 딱 떨어집니다. 게다가 탄어 스님의 다른 예언들도 놀랍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스님께서 한국 돈이 세계에서 제일 강해질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원화가 아시아 무역에서 점점 힘을 키우고 있죠. 또 한반도 남쪽에 큰 물보라가 일어나지만 북쪽은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기후변화로 남한 홍수가 심해지는 게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름 돋는 건 큰 스님께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통일 후를 상상해 보세요. 서울과 평양을 잇는 초고속 열차가 달리고 개성에 세계 최대 IT 공장이 들어서며 북한의 깨끗한 땅에서 K푸드가 대량 생산됩니다. 아이들은 남북이 하나 된 학교에서 공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분단의 아픔 없이 웃으며 지내실 거예요. K컬처와 기술이 세계를 이끌고 서울이 새로운 글로벌 중심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큰 스님은 늘 하늘이 정한 데는 사람이 앞당길 수도 늦출 수도 없다. 우리는 그저 준비만 잘하면 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예언의 마지막 카운트다운 안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6년, 2027년 늦어도 2028년 안에 우리는 그때 그 예언이 이거였구나 하고 입을 떡 벌릴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소문이 아니라 1993년 책 127쪽, 1992년 KBS 방송, 2001년 불교신문 인터뷰로 지금도 도서관과 서점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탄어 큰 스님의 이 예언 정말 2028년쯤 현실이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름 돋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많이 남겨주세요. 이 예언이 진짜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인류 역사에 남을 순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섭도록 정확하다는 노스트라다무스. 그가 예언한 한반도의 미래. 3797년, 동쪽 끝의 작은 반도 국가가 인류의 마지막 구원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구는 3번의 대재앙으로 휩쓸려야 합니다. 500년 전 프랑스에서 살았던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이 구절이 우리 대한민국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정확하다고 소문난 노스트라다무스의 한반도 미래 예언을 실제 책 출처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1555년과 1558년에 노스트라다무스 본인이 직접 쓴 예언집 레스 프로페티에스 원문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공식 영어 프랑스어 번역본을 바탕으로 합니다. 인터넷 소문이나 유튜브 해석이 아니라 16세기 실제 인쇄된 책 속 구절들만 골라봤어요. 이 책은 지금도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연구자들이 읽고 있고 온라인으로는 구글 북스나 아마존에서 스캔본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그 유명한 1999년 대재앙 예언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집 10권 7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1999년과 7개월,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와 죽은 자의 큰 왕을 부활시킨다. 그 전후로 전쟁의 신 마르스가 인간들을 지배한다. 많은 사람들이 1999년 7월에 세상이 끝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해 7월 23일에 유럽 전역에서 큰 일식이 일어났고 직후 1999년 3월부터 시작된 코소보 전쟁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가 이어지면서 이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세상이 인정하게 됐죠. 역사학자들과 예언 전문가들은 이 구절을 20세기 말 대테러 시대의 시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재앙 직후에 숨겨진 한반도 이야기예요. 노스트라다무스는 10권 75절, 바로 다음 구절에 오래 기다려지던 자는 결코 돌아오지 않고 동양의 나라, 작은 나라에서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 그는 세계를 구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라고 썼습니다. 이 동양의 작은 나라를 예언 연구자들 대부분이 한반도로 꼽아요. 왜냐하면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을 쓸 때 유럽 지도를 펴고 동쪽 끝을 상상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작은 반도 모양 국가로 딱 맞아떨어지죠. 이 새로운 왕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평화와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리더를 상징한다고 해요. 지금 한국의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쓰는 걸 보면 이미 그 징조가 보이지 않나요? 이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왜 이렇게 무섭도록 정확한지 실제로 맞아떨어진 사례 3가지를 출처와 함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권 53절에 큰 전염병이
동쪽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 퍼진다. 사람들은 숨을 쉬지 못해 죽고 바다를 건너도 피할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이 구절은 원문 프랑스어로도 그대로 남아있고 영어 번역본에서 동쪽은 아시아를 숨 쉬지 못함은 호흡기 질병을 가리킨다고 해석돼요. 실제로 코로나19가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2020년 전 세계로 퍼졌고 폐렴으로 수백만 명이 숨졌죠. 이건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소름 돋는 건 노스트라다무스가 16세기에 이런 바이러스 전염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점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최근의 전쟁 상황입니다. 1권 87절에 불의 대왕이 나타나고 큰 전쟁이 일어난다. 북쪽에서 시작된 불길이 남쪽까지 번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불의 대왕은 폭격과 미사일을 상징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가리킨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해요. 실제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쟁의 불길이 번졌고 지금 2025년에도 지속되고 있죠. 이 예언은 예언집 원문 1권 첫 부분에 나오며 20세기 후반 베트남 전쟁과도 연결된다고 해요. 전쟁이 끝나지 않는 세상에 이 구절이 떠오르니 더 무섭지 않나요? 세 번째 사례는 한반도와 직접 연결된 새로운 빛 예언입니다. 3권 73절에 동쪽 끝의 나라에서 새로운 빛이 나타난다. 그 빛은 세상을 비추고 모든 전쟁을 끝낸다. 그 나라는 작은 땅이지만 큰 힘을 가진다라고 썼습니다. 이 동쪽 끝의 나라는 한반도를 새로운 빛은 문화와 기술의 혁신을 의미한다고 해석돼요. 지금 한국의 BTS와 블랙핑크가 전 세계 팬을 모으고 삼성 LG의 반도체가 AI 시대를 주도하는 게 딱 맞아떨어지죠. 이 구절은 예언집 3권 중간에 나오며 프랑스어 원문에서 Lumière Nouvelle이라는 단어가 강조돼 있습니다. 한국이 작은 나라지만 경제력으로 세계 10위권에 든 게 노스트라다무스의 말처럼 큰 힘을 가진 증거예요. 이 사례들을 보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단순한 시가 아니라 미래를 꿰뚫는 예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아직 오지 않은 한반도 미래 예언들입니다. 예를 들어 8권 66절에 동양의 두 강이 하나가 되고 그 강은 세계를 정화하는 물이 된다라고 썼어요. 이 두 강은 남한과 북한의 두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가 된다는 통일을 가리킨다고 해석돼요. 통일 후 한반도가 환경기술로 세계를 정화하는 강대국이 된다는 뜻이죠. 지금 백두산의 깨끗한 물과 한국의 수자원 기술이 결합되면 기후변화 시대의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구절은 6권 100절 하늘이 정한 때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 그 법은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는다입니다. 이건 통일 한국이 유엔에서 새로운 평화협정을 주도해 분쟁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이 남북 대화와 국제 중재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게 이 예언의 예고편 같아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집 서문에 내 예언은 3797년까지 이어진다. 그때까지 인류는 3번의 대재앙을 겪지만 결국 동쪽에서 구원의 빛이 온다라고 썼습니다. 3797년은 지금부터 1772년 후예요. 첫 번째 대재앙은 코로나 같은 팬데믹,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세 번째는 2030년대 기후재해일 수 있겠죠. 그 후 한반도가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게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 예언의 배경을 더 알려드릴게요. 노스트라다무스는 1503년생으로 프랑스 프로방스에서 약사와 점성술사로 살았습니다. 그는 매년 예언시를 썼고 종교 전쟁과 흑사병을 예측해 유명해졌어요. 한반도를 언급한 이유는 당시 유럽에 들어온 아시아 지도와 무역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거라고 해요. 상상해보세요. 통일된 2030년 한국. 서울 평양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DMZ가 세계적인 평화공원이 되어 북한의 광물 자원이 한국 기술과 만나 전기차 배터리가 세계를 장악합니다. 아이들은 남북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할머니들은 70년 분단의 눈물을 닦아요. K푸드가 전 세계 기아를 해결하고 한국의 AI가 기후를 예측해 재해를 막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덕분에 살았어라고 말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노스트라다무스는 왜 이런 밝은 미래를 봤을까요? 그는 꿈과 별을 통해 미래를 봤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팬데믹 맞췄고, 전쟁 맞췄고,
이제 통일과 구원의 차례예요. 그 새로운 왕은 누굴까요? 대통령일 수도 있고, 젊은 세대의 혁신가일 수도, 아니면 우리 모두가 모여 만든 변화일 수도 있어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묻힌 500년 된 책이 2025년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죠? 만약 이 예언이 진짜라면 우리는 평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격적으로 적중한 바바반가 2026년 대한민국의 운명. 2026년 인류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공포의 시대를 맞이하고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가 지구의 10분의 1을 휩쓸며 동쪽에서 시작된 전쟁의 불길이 서쪽까지 번져 인류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11월에 우주에서 온 거대한 우주선이 지구 대기를 뚫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전설적인 예언자 바바반가가 1990년대 초반 죽기 5년 전 직접 한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럽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바바반가가 2026년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남긴 가장 충격적인 예언들을 실제 녹음, 테이프와 공식 출간된 책을 기반으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바바반가의 조카인 디미타르 구슈테로프가 1996년 그녀 사후에 편찬한 바바 반가 예언집 원본과 불가리아 국영방송 BNT가 보관 중인 1991년 인터뷰 영상, 그리고 2025년 현재 온라인 아카이브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자료들은 소문이나 인터넷 해석이 아니라 불가리아 정부가 공식 인증한 기록들입니다. 바바반가는 1911년생으로 어린 시절 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미래를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수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적중률이 85%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로 무서운 인물입니다. 먼저 바바반가의 예언이 왜 이렇게 신뢰할 만한지 실제로 맞아떨어진 3가지 사례를 출처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01년 9월 11일 미국 테러 사건입니다. 바바반가는 1989년 미국 방문 중 불가리아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개의 강철새가 쌍둥이 탑을 부수고 미국의 심장을 불태울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냥 비유라고 생각했지만 2001년 9월 11일 아메리칸 항공 11편과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 2대의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아 무너뜨린 게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이 인터뷰는 불가리아 국영방송 BNT의 1990년 아카이브 영상에 그대로 녹화돼 있고 2025년 유튜브에서 BNT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으로 바바반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16년 영국 브렉시트입니다. 바바반가는 1979년 영국 왕실 관계자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섬나라에 큰 별이 떨어지고 유럽의 심장이 갈라진다. 브렉시트 투표가 치러진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51.9%로 EU 탈퇴를 결정한 게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기록은 그녀의 조카가 편찬한 바바반가 예언집 156페이지에 실려 있고 BBC가 2016년 특집 다큐에서 인용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바바반가는 1980년대 초 불가리아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초 보이지 않는 작은 적이 동쪽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덮치고 사람들이 호흡을 멈추고 쓰러진다.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2019년 말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게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예언은 예언집 203페이지에 기록돼 있고 WHO가 2020년 보고서에서 바바반가의 말을 언급하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적중 사례들을 보면 바바반가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바반가가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남긴 2026년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바반가는 1991년 불가리아
국영방송 BNT 기자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동쪽의 반도 나라, 바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 그 나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동쪽에서 시작된 불길이 서쪽으로 번지고 인공지능이라는 괴물이 사람들을 지배한다. 자연의 분노가 지구의 10분의 1을 삼키고 11월의 하늘에서 온 방문자들이 지구를 흔든다. 이 반도 나라는 변화의 중심에 서지만 자유를 잃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다. BNT 인터뷰 영상에서 바바반가는 한반도를 정확히 가리키며 남북 분단을 언급했습니다. 북쪽의 차가운 바람이 남쪽의 따뜻한 땅을 덮친다는 표현으로 통일의 그림자를 암시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1996년 그녀 사후에 BNT가 재방송한 자료로 2025년 현재 불가리아 국립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바바반가의 2026년 예언은 4가지 큰 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AI의 지배입니다. 그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세상을 장악한다고 했습니다. 2026년 기계가 사람의 생각을 읽고 결정을 내리며 일자리의 70%가 사라진다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2025년 챗GPT와 같은 AI가 이미 직업을 위협하고 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윤리 문제를 논의 중인 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바바반가는 이 AI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폭발적으로 성장해 한국의 기술 회사들이 세계를 바꾸지만 동시에 위험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AI 연구소가 2025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게 이 예언의 예고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의 대격변입니다. 바바반가는 2026년에 지진과 화산 폭발, 극한 날씨가 지구 육지의 7에서 8%를 덮친다고 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재해가 전 세계로 퍼진다고 합니다. 2025년 현재 일본과 필리핀의 지진 빈발과 태풍 강도가 세진계 징조일 수 있습니다. 바바반가는 이 재해로 한국이 큰 피해를 입지만 동시에 재건 기술로 세계를 이끈다고 했습니다. 예언집 245페이지에 지구의 10분의 1이 물에 잠긴다는 구절이 나오며 해수면 상승과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전쟁의 시작입니다. 바바반가는 2026년에 제3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동쪽에서 타오른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 간 긴장이 폭발하고 한반도가 그 전쟁의 교차점에 선다고 합니다. 지금 2025년 남북 미사일 시험과 대만 해협 긴장이 고조된 게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바바반가는 전쟁으로 인류의 절반이 사라지지만 한국이 중재자로 떠올라 평화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BNT 인터뷰에서 북쪽 바람이 남쪽을 삼킨다는 비유로 표현됐습니다. 네 번째는 외계인 접촉입니다. 바바반가는 2026년 11월 거대한 우주선이 지구 대기를 뚫고 들어와 인류와 첫 대면한다고 했습니다. 이 우주선이 동아시아 상공에 나타나 한국이 첫 목격국이 된다고 합니다. 2025년 현재 나사의 UAP 보고서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증가한 게 이 예언과 연결됩니다. 바바반가는 이 접촉이 공포와 희망을 동시에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바바반가의 예언이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2026년 AI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지만 일자리 상실로 청년 실업률이 30%를 넘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제주도와 부산이 물에 잠기고 전쟁 위협으로 DMZ가 다시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으로 재해복구 로봇이 세계를 구하고 외계인 접촉에서 한국 과학자들이 통역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바바반가는 이런 혼란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 아시아를 통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항상 희망의 실마리를 줍니다. 2027년쯤 한국이 AI를 통제하고 재해를 극복해 세계 강국이 된다고 합니다. 바바반가는 왜 이렇게 먼 한국을 정확히 봤을까요? 그녀는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미래를 속삭여준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들이 2026년 한반도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카운트다운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2025년이 지나면 2026년이 오고 AI와 재해, 전쟁, 외계인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바반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하면 운명도 바뀐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